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뉴스토마토 정책부 조용훈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경제적 파급 효과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SK 하이닉스와 50여 개 그 기업들, 반도체 재료 장비 소재 이런 50여 개 기업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이제 국가 산업 단지를 조성을 하는 그 사업입니다. 어제 이제 용인으로 발표가 됐고요. 이러한 그 내용들,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용훈 기자, 일단 원래 5개 지방 정부가 이제 유치 경쟁을 벌였어요. 뭐 청주도 있었고, 청주, 천안, 구미, 이천, 그리고 용인 이렇게 5개였는데 용인이 된 겁니다. 용인이 선택된 그 이유가 뭔가요? 우선 아무래도 투자를 하는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그쪽을 신청을 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그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접근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가까우니까. 예, 아무래도 반도체가 이제 우수 인력 자체가 좀 필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권에 위치한 이제 인재들을 좀 끌어들이려면은 지역적으로 좀 가까워야 된다는 게 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인근에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반도체 관련 이제 단지들이 아무래도 좀 분포해 있으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기흥 사업자가 가깝고, 네. 이제 그런 기업들과의 또 시너지 효과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반도체 이제 직접 단지 조성이 아무래도 좀 유리한 입지 조건이다. 그리고 이미 이제 그쪽 지역으로 이제 도로 설계 같은 게 이미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인프라 구축하는 데도 좀 용이하다는 게 산업부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 발표 나기 전부터 용인이 될 거라는 예측들이 좀 많았고, 미리 선점을 이렇게 좀 해두고 여기에 맞게 이렇게 조성이 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의혹도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긴 했는데 어쨌건 투자를 이제 기업 쪽에서 좀 하는 거고 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해서 용인 쪽으로 좀 이렇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수도권 이제 규제 완화 이제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 만에 이제 규제가 되는 거예요? 2009년에 이제 평택 고덕산업단지 이제 삼성전자를 그때 당시 한번 허가를 해주고 지금 10년 만인데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공장을 건축하려면 그 산단에 대해서 이제 허가 물량을 내줘야 되는데 이미 다 나 있는 상태인데 그걸 이제 추가로 이번에 규제를 완화를 해서 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승인이 나는데도 아마 그 국토부 심의위 통과 자체가 관건이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서 무난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과거에도 수도권에 뭐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었죠. 동탄, 파주, 뭐 이런 쪽으로.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도 이제 5개 지자체가 경쟁을 벌였다라고 했는데 다른 쪽에서의 반발은 없었나요? 발표 당일날 이제 지자체 장들 자체가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워낙에 규모가 큰 투자기 때문에 지자체들에서도 좀 사활을 걸고 좀 달려들었는데 아무래도 좀 허탈함을 많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반발을 한다고 해서 뭐 되돌리기는 좀 그렇죠. 바뀔 수도 없는 일이고.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실망감이 상당히 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박민호 기자 저도 봤어요.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 구미에서 했죠. 아이러브 뭐 최태원 해가지고 이 팻말 들고 이걸 또 하기도 했었는데 구미뿐만 아니라 나머지 뭐 세계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유치 경쟁에 상당히 좀 뛰어들었단 말이죠. 여기가 탈락한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일자리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계속 추월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뒤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 하나만큼은 우리가 계속 이제 1등을 잡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제 반도체마저도 이제 뒤로 물러가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 경제 뭐 기둥이 흔들린다. 뭐 이렇게 우려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뭐 반도체를 삼성이 먼저 시작했던 그런 사업인데 컨셉을 사실 잘 잡은 거예요. 반도체는 이제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자동차 산업도 이제 다 이제 전자제품화 되니까 반도체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발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라서 그때 당시 뭐 80년대, 90년대 반도체를 컨셉으로 잡아서 국가 경제의 기틀을 마련한 거, 그건 정말 컨셉을 잘 잡은 거거든요. 이제 그걸로 사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다. 그렇게 봐도 사실 무방해요. 근데 중국이 워낙 빠른 격차로 이게 따라오는 면도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좀 많이 어려워지니까 이런 점들에 있어서
우리가 급했어요.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되고 SK 하이닉스 공장 부지도 빨리 선정해서 빨리 키워야 되거든요.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이제 세대별로 계속 발전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세대를 만들고 중국이 3세대를 만들고 있다. 중국이 4세대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는 5세대를 열어버리면 중국 확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5세대를 만들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그럼 우리도 5세대 만든다. 그래? 우리는 6세대. 이렇게 하면 또 중국이 확 무너지거든요. 그런 약간 독특한 산업 구조가 있어서 1등이 계속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건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좀 급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 뭐 지자체 단들이 뭐 볼멘 소리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이 잘 된 것 같아요. 구미시장도 뭐 여당 출신이고 뭐 정치적인 그런 이견도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래도 용인시를 선택한 게 저 개인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았다. 뭐 지역 경제 낙후된 건 다른 보완된 방법으로 뭐 더 서포트하면 되겠죠. SK그룹도 한 20조 원 정도를 다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거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윈윈 된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뭐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좀 빠르게 이렇게 했고 2024년까지 1조 6천억 원 정도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이제 생산돼서 나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도 경기도에 반도체 공장이 있고 용인, 화성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뭐 기흥, 화성, 평택, 용인, 이천 이렇게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파주에는 또 그 LG 디스플레이도 공장이 있잖아요. 네. 경기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첨단 산업 단지가 집적됨으로써 많은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여러 가지로 뭐 잘된 결정이다 이렇게 보는 편이 많죠. 그렇다면 이 120조 원이 이제 쓰이게 되는 건데 어디에 이제 쓰이는 거예요? 건설이랑 토지 매입비가 주를 이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뭐 그걸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에 이제 들어와서 지금 땅을 뭐 매집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미 매집을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도 네. 거기 원산매 일대를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렇죠. 용인시에 이제 신고를 해야만 예, 이제 일정 규모 거래를 할 이상은, 수가 네. 있어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뭐 다른 쪽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또 일어나는 것 같고 네. 뭐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뭐 100만 원이 이제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세가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네. 그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래서 토지 매입비가 뭐 우선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생산 라인 자체를 공장을 4개를 건설을 하는 대규모 공사기 때문에 네. 설계비 자체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소 이제 협력 업체들이 또 입주를 해야 되니까 그 입주 또 공간이나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데도 이제 돈이 또 소요가 되고 그거 이제 120조 이외에도 또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별도로 한 1조 2천억 정도를 또 편성을 해서 뭐 상생 펀드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중소기업들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네.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국가 뭐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다 지금- 민간인가요? 우선 정부에서는 이제 투자 지원반을 이제 구성을 해서 네. 투자를 또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건데 우선 당장은 뭐 국비가 이렇게 책정이 됐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민간으로 네. 해서 이제 120조 원 플러스 알파가 네. 일단은 이제 조성이 되는 거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박민호 기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작업이 들어갈 텐데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남은 절차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순조롭게 또 진행이 좀 될까요? 네, 그 나라가 밀어주고 기업도 원하고 있고 국민들도 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네, 우리나라가 그렇죠. 최고의 산업이니까요. 네, 공동적인 이해관계가 다 이제 만족스럽다 뭐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누가 뭐 우리나라에서 또 SK 하이닉스와 경쟁해서 이렇게 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뭐 국가 기관 산업처럼 이렇게 독점화되어 있는 거라서 네. 뭐 딱히 뭐 이렇게 경쟁 구도로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상 뭐 다 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하는 뭐 고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뭐 산업단지 지정 계획 고시, 네, 그 고시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 뭐 이미 다 승인했으니까 그냥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거겠죠. 교통환경 재해 영향 평가, 뭐 엄청나게 많은 뭐 폐수라든지 오염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 뭐 그런 것들만 검증을 하게 된다면은 오염, 환경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절차가 마련이 되면은 이제 용인 공장에다가 이제 2022년부터 첫 삽을 떠서 2024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양산이 되는 네. 게 24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SK도 그렇고 이제 정부도 그렇고 이번에 뭐 충청도도 그렇고 충청도, 경상북도, 구미 좀 약간 좀 아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지역 네. 경제 활성화도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너무 수도권에만 좀 밀집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 우는 나이 떡 하나 더 준다. 뭐 그런 이제 속담도 있는데 SK 입장에서는 뭐 한 2조 원 정도, 20조 원 정도, 22조 원 정도로 이제 지방에다 SK 그룹도 관련된 공장이 또 많이 있어요. 지방에도 아, 거기에다가 네네. 이제 더 추가적으로 뭐 이제
투자를 더 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물론 이게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은 네. 정부와 어디 관련해서 지자체에다가 22조 원? SK 투자하는 실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구미에 공장이 있어요. 아, 구미에 다른 그 있는데 사업장에. 네, 그렇죠. 네. 반도체에서 웨이퍼 부분을 만드는 생산업체가 이제 SK 실트론이 네. 이제 구미에 있고 여기에다 이제 9천억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그 공장도 공장이니까 R&D라든지 어떤 산업 단지 같은 거 계속적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네. 뭐 하나 만들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도 뭐 연구 개발 들어간다든지 추가적인 산업 단지 같은 거 뭐 지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R&D라든지 그런 본사 이런 부분하고 연관된 그런 업체들 또 관련해서 투자를 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누님 같은 경우는 지금 구미에 있어요. 원래 네. 서울 사람인데 네. 이제 저희 이제 처형이 아니라 저희 누이의 남편 서울 되시는 거죠. 사람이에요? 예, 서울 사람인데 광주 분이 아니세요? 아니 서울에서 다 같이 이제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사는 네. 건데 이제 누님이 서울에 살다가 남편 따라 구미로 갔어요. 네. 이제 IT 관련된 쪽에 일을 종사하시는 하시느라고? 분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구미에도 이런 IT 관련된 공장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약간 물이 빠지는 느낌이랄까? 허용하고 인구가 한 30만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게 저희 누님이 하는 말이 가면 너무 심심할 것 같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하향세를 걷고 있는 그런 네. 면들이 있는 거죠. 원래 근대화의 상징이었는데 구미가 이제 좀 활기차지고 산업이 발전해질만 할 때쯤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수도권에 가버리니까 이제 축 처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구미도 산업단지가 많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신경을 써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공장이 또 들어서고 증설이 되고 활발하게 네. 또 이게 기업 활동이 돼야지 또 시가 살아나고 네, 그렇죠. 예산을 또 많이 시에서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네. 경제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네, 그런 SK는 차원에서- 돈도 많이 버니까 세금도 많이 내요. 그럼 SK가 지금 뭐 청주 사업장도 있고 이천에도 네. 사업장이 있잖아요. 이쪽에도 네. 다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놔두면 이게 돈은 계속 돌려야 되니까 돈은 계속 돌려야 되고 사람도 계속 뽑아야 되니까 기업이 하는 일이 그거고 그걸로 인해서 성장을 하는 거죠. 네. 일단 삼각 이 축이 이제 형성이 돼서 반도체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육성하려는 그 SK 그룹의 그 포부가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다 환영을 합니다. 뭐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우려가 나오는 부분은 바로 이제 수도권에 이 공장이 들어선다는 거, 수도권 과밀 문제에 대한 그 우려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다음에 조용훈 기자, 정부에서 뭐 이런 그 우려를 들을 텐데, 뭐 노력하는 그 부분이 좀 있을까요? 우선 뭐 이번 부지 선정 그 허가 자체가 워낙에 좀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지역에서도 이제 사활을 걸고 이제 뛰어들었지만 크게 기대치 자체는 높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이렇게 네. 투자가 집중이 되니까 지금 뭐 자동차나 조선업 같은 산업은 이제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 울산, 뭐 경북, 네. 창원, 거제 이쪽 같은 경우 경기가 워낙에 안 좋으니까 그쪽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또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또 저마다 이유가 있어서 수도권을 또 원하는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기업 투자를 유치를 계속 수도권으로 하게 되면은 정부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지방 쪽에 어떤 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균형성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뭐 노력이 지금 현재 뭐 보이는 건 없나요? 지금 뭐 조선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이제 경제적 효과가 한 2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네. 이제 2년 후부터 좀 나타날 거다라고 이제 산업부에서는 전망을 해서 이제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준다기보다는 그 또 수출 자체를 뭐 살아나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것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노력은 또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해당 부지를 수도권 총량 규제에서 제외를 시킨 거죠. 풀어준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산업단지가 여기에 포함이 원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닌데 네. 그 이제 이미 또 배정이 다 돼 있던 물량도 다 소진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부지 자체를 허가를 해준 거죠. 정부 입장에서. 원래 그 총량 규제라는 게 네. 그 공장들의 산단을 지을 수 그런죠. 있는. 네네. 이거는 정말 그 말씀대로 이제 클러스터, 네. 뭐 산업 단지인데 그거랑은 조금 안 맞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500만 제곱미터 요게 이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허용인데 네. 그거 이외에 이제 요번에 정부가 추가로 좀 허가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라. 네.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그 다른 뭐 반대 입장은 없나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투자되는 금액 자체가 워낙에 방대하고 네. 그리고 이제 들어서고 나면은 일자리 자체도 이게 뭐 간접 일자리도 아니고 직접 신규로 채용된 일자리도 한 2만 개 정도가 되니까 지역에서는 워낙에 지금 환영을 하고 있는 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 좀 박민호 기자는 좀 어때요? 저도 시골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온 그런 케이스라서 이제 제가 좀 잘 알죠. 지역에서는 사실상 이제 뭐 취직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취업할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지역에서는 그래서 더 지역 이상 안 일자리가 되겠다.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사람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뭐 기관이라든지 인프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낙후가 되는 거고 하나의 좋은 게 지방의 집값만 싸다. 집값이 싼 거 말고는 사실 큰 그런 메리트가 없어요. 특히 이제 한참 일을 해야 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이런 산업 클러스터가 만들어져도 금방 붕괴되는 현상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광주에서 올라왔는데 원래 첨단 산업 단지라고 해가지고 광케이블 첨단 산업 단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름만 첨단이고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다 논밭으로 변했고 그런데 광주에. 그렇죠. 이제 처음에 광케이블을 만든다 한참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 좀 속된 말로 말아먹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그런 게 이제 지방에 뭐 굳이 광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산업 단지를 조성해도 이게 잘안 쉽게 되는 커지지가 거죠. 않죠. 네. 예,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좁기 때문에 좀 오밀조밀 모여 있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으로 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도 사실 있거든요. 이 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한 10위권 되는데 그 힘이 사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와서 수도권에 하나에 몰려가지고 그 힘으로 인해서 사실 경제를 이렇게 반열에 올려놓은 그런 효과도 사실 있어요. 있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이제 분산시켜야 되는 시대로 들어왔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모 정치인분들도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모두 다 강남에서 살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말을 했었는데 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모두 다 수도권에 몰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안 올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좀 이렇게 수도권에서 좀 벌려가지고 지역 균형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랜을 짜야 된다. 저는 이렇게 그러면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는 네, 거예요? 법적으로 본다면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공장 부지를 지으면은 수도권에는 산업 단지를 20%까지만 전체 면적 중에 20%까지만 산업 단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해놨거든요. 지금 한 17% 되는데 SK 하이닉스가 부지를 막 지어서 이제 산업 단지를 만들면 네. 제가 수치를 늘어나는 보니까 18.2%. 이제 이걸 이제 18.2%나 됐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 18.2%밖에 안 됐네라고 생각한다면은 네. 이제 더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찰만큼 찼다라는 거죠. 찰만큼 찼으니까 이제 제도로 막는 거죠. 이제 수도권이 더 이상 오지 말고 조금씩 뒤로 가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게끔 이제 규제를 해놓은 거죠. 20%까지 총량제로.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 다음 단계는 우리가 균형 발전을 생각해야 될 때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누가 뭐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 다음부터는 큰 공장을 지을 때는 이제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시점이 온 거죠. 사실은. 네. 그러면 이제 정부가 노력할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일 네, 거다. 그렇죠. 그래서 굳이 1.8% 남았으니까 조금 더 넣을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지역에서도 좀 네. 화가 나겠죠. 박민호 기자 이야기대로 다른 데 하면 이게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고민도 좀 그렇죠. 필요할 것 같고요. 용인으로 그 선정된 가장 큰 이유가 뭐 아무래도 교통적인 그런 문제도 있겠고 다른 산업단지와의 그런 연관성, 시너지 효과 이런 것도 있겠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멀리 가면 이제 우수한 인력이 안 온다는 그거기 때문에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서 이 수도권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이런 인식 전환도 좀 많이 필요하고요. 이런 또 정부가 또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가 바로 경제적인 파급 효과인데 생각만 해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파급 효과. 뭐 우리 당장 떠오르는 거는 뭐 일자리가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예상치는 경제 파급 효과가 한 180조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120조 투자해서 180조.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되면은 뭐 관련된 이제 뭐 건설업이라든지 그런 업 자체가 이제 그렇죠. 또 인프라 조성이 또 많이 돼야 들어가서 되니까. 이제 또 네.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될 거고 네. 그리고 또 완공이 되고 나면은 또 신규 일자리가 또 채용이 네. 되면 또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거기서 또 월급을 받아서 돈을 쓰면 또 지역 경제가 또 살아날 거고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용인시 자체에서는 굉장히 이번에 큰 어떤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일자리, 뭐 주거, 문화, 교육 다 이렇게 환경이 이제 조성이 돼야 되니까 그
그 경제적인 그 효과는 어마어마할 네, 것 같고. 용인에서도 이제 네. 자족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 이제 공장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뭐 상업 용지에 또 상업 시설을 네. 또 건설을 하고 아무래도 또 이제 주거 시설도 만들다 보면은 그 지역 자체가 아무래도 좀 굉장히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다른 이제 공장들이 조성이 됐던 뭐 이천, 뭐 화성, 뭐 평택 이런 데 그 네.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었어요? 지금 뭐 충북 청주 같은 경우가 지금 SK 공장이 SK 있죠. 있잖아요. 네. 그쪽 지역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공장이 들어서고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다들 거기가 이제 신축 아파트로 다 지금 들어서 있는 상태고. 거기 오히려 수도권이 아닌데도. 예. 청주가 뭐 그렇게 기반 산업이 있는 지역이 아닌데 네. 이제 하이닉스코가 하나 들어가면서 굉장히 활발해졌는데 네. 지금 청주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제 유치를 뛰어들었는데 못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에서는 한 15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 뭐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 그렇게 해도 그 정도의 파급력이 나타나는 거면 120조면은 굉장히 지역 자체가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용인시는 뭐 상당히 또 좋겠죠. 세수가 또 많이 거치니까요. 이천 같은 경우도 그 이천 공장으로 인한 그 세수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원천이 되는 건데 박민호 기자는 네.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 얼마나 기대를 하나요? 저는 LG 디스플레이 예전에 취재할 때 따라서 파주 한번 가봤습니다. 오, 공장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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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냥 식당에도 이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특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놀고 먹고 하는 그런 시설도 많아요. 식당 같은 데는 식당도 굉장히 크고, 막 단체에서 100석씩 이렇게 3층씩 지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제 사람들이 되게 놀 게 많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세금도 많이 내요. SK 하이닉스가 2000시에 지방세만 3,200억 정도 이렇게 그렇죠. 낸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국세는 대체 얼마나 내겠습니까? 이제 조 단위로 내는 거죠. 네. 이제 우리나라 법인세 20%를 삼성이 내는 거니까 SK도 만만치 않게 냅니다. 세수도 늘어나고 실제적으로 나라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중장년층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사실상 고용 면에서는 기업이 하는 게 이렇게 훨씬 더 많습니다. 21만 명, 2천 공장에서만 21만 명 고용했죠. 그리고 2천 신공장인데 그 M16이라고 부르더라고요. 2026년까지 34만 8천 명을 고용을 하겠다라고 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서포트해주고 밀어주면서 정부에서 보완하는 책으로 하면 우리 경제도 충분히 뭐 이 어려움을 탈피하고 성공할 수 있겠다. 아주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네. 네. 앞서서 뭐 조용훈 기자도 부동산 이야기를 했는데 네. 부동산 지금 거기가 많이 좀 들썩이잖아요. 지금 뭐 네. 배관면까지도 네. 이제는 관심이 이제 그렇죠.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그 효과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부동산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사실 부동산 자산 관리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돼서 좀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 시작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일단 뭐 그쪽 지역이 지정이 되면 그 주변은 투자를 못하게 하게 일단은 지금 묶여져 묶어주잖아요. 있죠. 그렇죠. 네. 미리 이 정보를 알고 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불법 거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일단 자꾸 장기적으로 몇 년 지나면 풀리겠죠. 풀리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차피 호재가 있는 땅이니까 집값 시가라든지 뭐 땅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부동산 관련된 산업도 뭐 발전할 수 있겠다. 네, 뭐. 저도 나중에 공부를 해서 제 과제로 한번 그 부수할 수 있는 능력을 과제로 한번 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산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까지도 이제 지역 경제가 많이 살아나는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 뭐 세수 많이 거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 브랜드 이 뭐 경쟁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뭐 그런 기대 효과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그 뉴스 재구성은요, 뉴스토마토 정책부 조용훈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반도체 산업 활성화, 이 성장에 조금 더 이 큰 그림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정부의 기대대로 그리고 모든 이의 기대대로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여기에 용인에 형성이 되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정답부터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어제 정답은요. 벤처 나라였습니다. 지아연님 축하드립니다. 비방트 선글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 이어서 드릴게요.
유사 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산업 집적 단지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재구성의 주제이기도 했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오셔서 구독하시고 현재 방송되고 있는 화면에 댓글로 정답을 달아주세요. 정답을 남기실 때는 이메일 주소를 함께 남겨주셔야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